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총이 맞아 잔혹하게 살해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광렬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고 운영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동남아 세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불리며 마약왕 전세계라는 은밀한 별명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복합적인 범죄 행각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긴박한 국제 공조 끝에 9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그의 충격적인 실화를 이제부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의 범죄는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광렬은 1978년에 태어나 평범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경력은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때 그는 합법적인 사업가로서 성공을 꿈꾸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수입 및 유통회사인 유벤타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대중 앞에서 생참치 해체쇼를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촉망받는 사업가로 인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성공적인 기업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대로 순탄치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그는 점차 정도를 벗어나 어두운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경 그는 국내에서 발생한 초대형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아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력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액을 발생시킨 대규모 사기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광렬은 법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에게 있어 더 큰 범죄의 서막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광렬은 그곳에서 새로운 범죄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고 불법 도박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범죄에 깊이 연루됩니다. 2016년 10월 11일 한국에서 약 150억 원대에 달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은신 중이던 한국인 3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도피 중인 한국인들은 박광렬에게 자신들의 은신처를 제공해 줄 것과 함께 그가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제안된 투자금 규모는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액의 투자금과 관련된 수익 분배 문제를 두고 박광렬과 이들 도피자들 사이에 심각하고 격렬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박광렬은 결국 이들을 총으로 쏴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그들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외딴 사탕수수밭에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37일 만에 박광렬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훗날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을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광렬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필리핀 현지에서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그의 범죄 행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된 박광렬은 필리핀 이민자 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 행각은 구금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하고 교묘해졌습니다. 2017년 3월 그는 수감 중이던 이민자 보호소의 천장을 뚫고 탈옥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탈옥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탈옥 3개월 만에 다시 필리핀 당국에 의해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되며 그의 죄목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그는 또다시 대담하고 영화 같은 탈옥을 감행합니다. 호송 도중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식당에 들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두 번째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번의 탈옥 기간 동안 박광렬은 필리핀 현지의 동남아 마약 조직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세계라는 은밀한 닉네임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했으며 한 달에 무려 60kg에 달하는 시가로 환산하면 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바티칸 킹덤이라는 자신만의 조직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도소 안에서도 연인을 불러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증언들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교묘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범죄 제국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옥중에서도 그의 마약 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범죄 행각 끝에 2022년 필리핀 대법원은 박광렬에게 징역 6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도 그의 범죄는 결코 끊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도피 주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국내 송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박광렬의 송환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박광렬의 임시 인도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등 국가 최고 지도층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요청과 긴밀한 국제 공조의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 후 불과 3주 만에 박광렬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만인 2026년 3월 25일 마침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박광렬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그가 구축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며 관련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환 직후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약 범죄 척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의지는 해외 도피 범죄자들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박광렬은 곧바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 TF에 의해 신병이 인계되었습니다. 이 특별대응팀은 그의 범죄의 심각성과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경찰은 박광렬을 곧바로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하여 그동안 파악된 마약 사건 3건을 병합하여 포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의 추가적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박광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의 진술과 공범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가 구축한 마약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부당 이득과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한수할 방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의 근원을 뿌리 뽑고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박광렬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당시에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보인 태도에서도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남자도 아니야 라는 등 무례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죄의식 부재와 반사회적인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광렬의 일대기는 한때 성공을 꿈꾸던 합법적인 사업가에서 시작하여 돈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잔혹한 살인, 대담한 탈옥, 그리고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까지 마약 제국을 건설한 옥중 마약왕으로 전락하는 충격적인 타락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례는 탐욕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중대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교도소와 같은 수감시설의 관리 및 감독 체계에 존재하는 허점과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삶은 빠른 성공과 부를 쫓는 과정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범죄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답이 될 수 없으며 단기적인 이득을 쫓는 행위가 결국은 자신과 주변 모두를 파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박광렬의 범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와 같은 비극적인 범죄가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끊임없는 경각심과 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